꿈을 향한 도전 렛츠고! 청주시 청소년 어울리 마당의 일환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주시 청소년 토크 콘서트. 자, 오늘 총 4분을 모시고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일 충청북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3명의 청소년들이 오늘 함께해 주실 텐데요. 먼저 각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13년 정도 우리 학생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 희망퇴직하고 충북 도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총 3분의 청소년 위원들이 또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원대학교 3학년 나은지입니다. 제가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17, 18기 연임을 하고 있고 충청북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2학년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강하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보은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홍세정입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18기 위원장을 하고 있고 청원청소년문화예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의미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 활동이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실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정일 도의원입니다. 되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때 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체험활동장,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이전보다는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너무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률이나 아니면 수련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나은지님이. 네. 이제 청소년 참여와 이제 청소년 활동의 경우는 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제 예산의 부족 그리고 또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존재를 잘 모르거나 있어도 저는 그런 거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막 다양한 이유들로 이제 참여를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데에서 청소년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야만 청소년들이 그만큼 참여할 기회가 더 늘어나고 우리의 장이 주체와 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기에도 확실히 좀 부족하다. 청소년 활동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끌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나은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 모른다.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홍보도 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강하영 패널께서 손을 드셨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청소년 활동은 수련 활동과 문화 활동과 교류 활동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 가운데 어울림 마당이 진행이 되는데 뭐 여성가족부나 교과부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교육청에 결국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가 아니면 시군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고민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협력이거든요. 이 협력은 학교 협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 단체도 협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청소년들의 니드, 욕구와 우리가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를 위한 이 장을 위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산적인 어떠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러한 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강하영 패널께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강하영 님도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홍보가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저 진짜 공감을 하고요. 애들이 왜 참여를 안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2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문제점이 뭔지 발굴을 해봤는데 애들이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라는 답변을 했어요. 즉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랑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젝트는 자신이 계획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고 프로그램은 강사가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프로그램은 강사가 진행을 하는 거는 이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애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따르면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예시를 주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덧붙이다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활동이든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청소년들의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에 어떠한 피드백을 받고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활동의 사유수가 있는데 청소년과 지도자와 장소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우리가 없다면 그리고 청소년이 없다면 뭐 유능한 청소년 지도자나 장소가 효율적으로 세팅이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 개발, 우리가 슈퍼비전을 받아서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슈퍼비전도 아니면 역량 개발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코로나 시국을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청소년 거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동의를 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욕구조사가 필요하고 역량 개발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홍세정 양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 활동 공간 형성과 관련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더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잘 몰라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시설이 노후된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정책 제안으로 군 단위의 폐가와 공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자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을 때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실제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청주에 살고 있어서 이러한 다른 군에 사는 위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런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작은 단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누릴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강하영 양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고 또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세정 의원님이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애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애들이 조별 과제를 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이거를 하는데 카페를 가려면 하루에 5,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돼요. 근데 이거 일주일 동안 반복이 되면 굉장히 애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대화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이고 그래서 카페를 주로 간다고 하는데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된 자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얼마든지 와서 공부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그리고 놀기도 하고 그 과제도 하고 무료로 그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제시를 했고 이게 교육청 행복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서 그게 실제로 반영이 돼서 제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처음 시작일에 80명 정도가 올 정도로 동아리끼리 회의도 하고 애들이 그냥 찾아오는 애들도 있었고 초등학생들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스터디 카페 형식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럼 나은진 양에게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운영과 또 실질적인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던 게 바로 아까 홍세정 패널이 말씀하신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이러한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일반 청소년 문화의 집과 무엇이 다르냐?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장소도 하나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또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무언가의 실적을 통해 결과를 또 내야 하는 일종의 공간의 그 필요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면 이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하영 패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청소년들이 공부할 곳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말에 어디 함께 모여서 뭐 연습을 한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그냥 테이블 하나, 책상 하나 거기에 뭐 조금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 공간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작은 공간 하나가 없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집에 있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시단위 외에 군단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교통이 멀고 또 어디 문화의 집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이용되지 못해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하영 패널도 덧붙일 말씀이 있다고요. 네. 그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나은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청소년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청소년 자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랑 청소년 자유 공간이랑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단 소방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뭐 소화기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비상구는 어디 있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조건입니다. 반면 청소년 자유 공간은 그 청소년 지도사가 없어도 돼요. 그냥 애들이 마음껏 즐겨도 되는데
여기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청소년 자유 공간의 형태로 그 제시를 했었고 이게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때 특수한 경우로 청소년 지도사분이 봉사 형식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네,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용성이랑 반응, 너무나 좋은 반응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이렇게 쭉 들으시고 네. 우리 패널들께서 지금 토론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자율 청소년, 청소년 자율 공간이나 아마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건립됐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세워지는 어떤 공간 스페이스 활용 이런 것은 기성 세대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정치권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자율 공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하고 같이 연동해서 나가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연동해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관련된 법령인데 이 청소년 공간이죠. 청소년 공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공간은 기존의 법령에 의해 세워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프로그램 질이 저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되게 우리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 좀 개발돼야 되는데 업무적인 과다로 인해서 이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정치권의 어떤 조례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세팅하는 것 그러면 청소년들이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그렇고 또한 법과 조례와 상관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애 의지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같은 경우 주민센터나 아니면 읍인가요? 읍센터나 아니면은 면사무소나 이런 거리를 장소를 제공해 주면 효율적으로 청소년들도 주말에 주중에는 입시주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학원 다니랴 공부하랴 분주한데 주말에 어떤 거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잘 들으시다가 우리 강하영 패널이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 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 문제는 딱히 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은군에서 청소년 자유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달라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인건비의 문제예요. 인건비로 그 자유 공간을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도사나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공간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틀은 이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인데 결국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결국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조례를 통해서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의 시군구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MOU를 통한 다양한 활동, 서비스,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활동 거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전문가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면 학부모든 아니면 지역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명예 위촉을 하는 겁니다. 명예 어떠한 헬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헬퍼로 위촉을 해주고 거기에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된다면 요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유능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안전망이든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인력풀을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하면서 우리 강하영 패널이 굉장히
긍정을 하면서 네, 역시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좋은 또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 나은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서 보면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원님 먼저 말씀. 제가 지금 우리 해주실까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시설 기관이 많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시설도 많아요. 단체도. 근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충청북도 도지사께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공약을 내걸었는데 제가 그래서 30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5분 자유발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공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공간도 건립 추진 운영하는 데까지도 청소년 참여기구든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저는 설계부터 설계, 건축, 운영까지도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은 어른들이 하지만 이용은 청소년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설계부터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운영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저도. 우리 나은진 패널은 여기에 대해서 네,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충북에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되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충북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하고 그냥 단순히 청소년이 공부할 곳 아니면 이제 내가 뭐 식사를 대신해서 뭐 간식을 먹으면서 함께 할 곳 그런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저는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제가 지내면서 이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이용했던 게 이제 영등포에 이거는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자센터라는 곳이 있고 또 서울에 이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는 이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이 두 공간을 라운딩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청북에는 없다.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공간을 이제 주말에는 당연히 열려 있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도 청소년들이 가서 놀아야지, 가서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진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여가 공간이 있고 이제 놀이시설이 있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뭐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실, 이제 우리가 학습 활동을 하고 이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서 막 다양하게 이제 텃밭을 가꾸고 카페 창업을 하고 그 무대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동아리 활동까지 하는 이 청소년 행사와 이제 청소년 활동들이 전부 결합되는 그런 센터가 이제 건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지역 청소년이라도 저기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가보고 싶다,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소년 시설이 우리 충북에는 아직 미비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대체할 수 있게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뭐 수련 시설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문화의 집 같은 데에서도 뭐 놀이 여가 시설이 있거나 우리 친구들이 뭐 작게 게임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고 다른 지자체, 다른 기관에서도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네. 우리도 그러면 저들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활성화된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이제 역량 강화와 그러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패널 나은진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 시설은 대개 이제 수련 시설이 있고 특화 시설이 있고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 시설이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좀 참여 기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시군구가 청소년 거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를 쭉 들으시다가 우리 강하영 패널도 지금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이 설계 건축까지 청소년이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나은진 위원님이 그 기획을 하고 나서 그 내용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겨도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올 수는 없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주말마다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 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연계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하신 하자센터나 청소년 자치배움터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 실제로 다같이학교라는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 자치배움터 그 1호 다같이학교 1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청년과 청소년이 연계가 돼서 청소년 자치배움터 활동을 해요. 카페 창업도 하고, 저는 카페 창업팀인데 실제로 애들한테 카페 창업하는 거를 알려주고, 근데 절대 제가 선생이 아니라 같은 평등한 존재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1시간 거리인데도 와요.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청년들은 인건비를 지급받고요. 서울시 강사 기준으로 3시간에 7만 원씩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지방이다 보니까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청소년은 생기부가 기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육청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충북에도 생기면 애들이 입시에서도 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특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빨리 촉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좀 어깨가 무거운 네, 역할이죠. 그래서 네. 일단 이번에 1차적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에 대한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는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고독사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 그 조례를 이번에 이제 제정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시군구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청소년 지금 이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 도 차원은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또 군의원들, 시의원들 함께 고민해서 지역에 맞게 수련시설이든 아니면 뭐 활동공간이든 이런 걸 좀 세팅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원도 그렇고요, 교육청도 그렇고요, 도도 그런데 뭐냐면 진로체험이든 수련시설이든 맵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어떤 진로체험할 수 있는 그거와 연동해서 도 차원에서 활동진흥원이든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가이드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청소년 체험관이든 이용시설이든 특화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하나의 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어디가 뭐가 있다. 그래도 아마 교육청이든 도는 아마 홍보를 덜 할 거예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역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우리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복합 문화 공간이 좀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홍보도 덜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나은진 패널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줄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 제가 참여위원회와 육성위원회, 이제 정책위원회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분류로 봤을 때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대표로 하여금 우리 청소년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충청북도 육성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이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청소년 기본 정책,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지의 의견을 듣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도마다 이제 1회에서 2회 정도 당연히 기본적인 회의를 거치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친구들의 의견들이 더 이제 우리 수요자, 이제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이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2년 동안 연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정책 제안서를 발행해서 도청에 넘긴다고 하여도 다양한 사유들로 많이 반려가 되고 이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없는데요. 올해 이제 두 가지 작년에 발행했던 정책 중에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이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 그리고 또 충청북도 청소년 플랫폼이 생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 청소년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로드맵, 이제 어떤 식의 기관들이 있고 이 기관 내에서 어떤 시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플랫폼 같은 데 홍보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알면서 동시에 홍보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막 청소년 단, 학생 쪽에서도 학생회가 있고 막 여기저기 다양한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활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들, 기관, 도, 시 이런 데 창구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편하게 의견을 바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은 청소년 참여와 우리가 이제 정책 발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복합문화공간이든 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소통의 창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강하영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소통의 방식, 그리고 얘기를 들어줄 어른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참여 예산학교처럼 예산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그 예산학교에서 나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사업을 내면은 그게 1등을 한 사람은, 대상 받은 사람은 이게 시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대상을 받았고 시범 사업을 한 경우에요. 그럼 어른들이 이거를 받아들여 줬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의 방식인데요. 저는 두 가지의 사업을 했어요. 하나는 예산이 150만 원이 있고 너희 알아서 해고, 하나는 너희 이런 간식은 이거 먹고, 간식 뭐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 사야 되고, 이날에는 회사를 어디 탐험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청소년 예산학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예산이 아무리 좀 그래도 국민들의 세금도 있고 뭐 소중한 거지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줄 어른들 필요하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맞는데, 이게 반영이 돼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 제가 덧붙이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아니면 정치권은, 아니면 공무원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담당 공무원들은 청소년 기본법도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시군구마다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두지 않아요. 되게 사회복지직이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청소년들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달 체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덜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군구마다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있으면 소통창구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적인 측면도 일단 어떠한 틀에 갇혀서 한정된 예산 아니면 어떤 과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거든요. 다양하게 통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임 권한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틀이 뭐냐면 조례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또한 시군구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큰 틀에서 조례적인 측면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세정 패널도 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했던 소통과 더불어서 진로 체험이든 뭐 다른 체험이든 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은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을 하고 청소년이 뭐 1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20대도 있고 연령대가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생한테는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던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대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창업 및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시에 진로체험센터가 있는데 이 체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체험센터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 현재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또 중학교 때 간 거를 또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로센터의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말씀드려도 주세요. 될까요? 지금 홍세정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맞춤식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활동 거리도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애 주기 이론에 따라서 발달 주기 이론에 따라서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냐하면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잖아요. 그러면 9세도 24세도 어떤 갭이 있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갭이 있고 또한 정서적인 갭이 있고 신체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조사를 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니면 청소년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결국은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소관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성가족부나 교과부나 아니면 충청북도나 아니면 충청북도 교육청이 좀 이게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아까 로드맵을 만약에 만들어 주신다면 결국 청소년들이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딱 로드맵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이용해야 되지 이러한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의원님과 우리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밝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쭉 얘기 나누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바라는 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홍수정 패널부터 부탁드릴게요. 우선 의원님께서 청소년 시설과 또 청소년에 대해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5분 토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저희 청소년들이 충북에서 좀 더 꿈을 펼치고 희망적이고 밝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청소년들이 5분 발언을 아주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날 네. 오후 2시에 그때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합니다. 청소년 종합 북한문화센터에 대해서. 네네. 네 아마 기대하고 예, 듣고 있을 거라는 의회 생각이. 인터넷 방송 들어와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하영 패널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나눴는데 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그리고 뭐 조례 제정, 전담 공무원 배치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획할 수 있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애들을 한번 믿고 예산 편성해주고 이거를 너희끼리 해봐라 던져놓고 하면 무언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실제로 해봤고 원하신다면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제 한 친구가 중학생 2학년짜리가 진로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팀을 꾸려서 스스로 계획을 해서 이걸 계획서 제출한 다음에 승인이 되면 다른 도시로 진로 체험을 다녀오기.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런 방식이 어떠냐. 진로 체험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내 진로랑 안 맞는데 같은 애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게 이게 뭐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나라가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청소년들을 믿어주시고 예산 편성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을 믿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학생들을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슴에 남아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은진 패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절에는 이제 충북보다는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다양한 청소년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년들도 이제 취업을 하고 뭐 어디 생활을 할 때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이제 우리 충북에서도 이러한 것들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청소년들도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서울, 수도권 그쪽으로 몰려가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충북 청소년으로서 이제 충북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충북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싶고 우리 지자체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 18세 선거권이 이제 인정이 돼서 청소년들도 정치 참여를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는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내리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제 자아를 발전시키고 교육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우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미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개인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지자체, 이제 많은 어른들의 관심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더 나아갈 발판을 만들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 어른들의 노력, 우리 청소년들만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어른들이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야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충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60조, 61조를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시적인 문화 체험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청소년 동아리와의 연계, 청소년 단체와의 연계, 더 나아가서 교육청과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수련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정치권의 목이기도 하고 저 도의원 입장에서 조례제정 아니면 예산 지원 아니면 인력풀 슈퍼비전 아니 역량 강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청소년들 얼굴이 계속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네. 정말 청소년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가 밝아서 저는 오늘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청주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신나게 나와서 놀아야 되는 마당이 청주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좀 참여를 시킬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 되는 마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 단체가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어떤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인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 있어야겠죠. 이제 청소년들도 노는 걸 좋아하고 이 행사 자체가 어울림, 우리 청소년들끼리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놀고 문화 공간을 즐기고 나아가고 하나의 축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체험 부스와 무대 공간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기관을 홍보하자, 우리 단체를 홍보하자. 단순한 홍보 부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즐기고 친구들끼리 야 이거 나 작년에 참가해봤는데 재밌더라, 오늘 뭐 이런 거 하고 저기 하고 뭐 누구 온대 하는 식으로 입소문을 타서 우리 대학교 축제라고 생각하면은 막 즐거운 연예인들이 오고 막 부스에서 맛있는 걸 팔고 하면은 이제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냥 일반인들도 다 대학교에 와서 놀러 가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부스, 우리 청소년 어울림 마당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딱 봤을 때 야 이런 거 하고 나도 참여할 수 있대, 가보자. 이제 참가의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도록 좀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질 주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울림 마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은진 위원님과 같이 청소년의 투표와 의견 제시, 청소년이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부스도 그렇고 기획을 한 다음 그게 승인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너희 먹거리 부스 해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먹거리 부스 하고 싶어요가 승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축제 다른 데를 한번 가봤는데 어른들의 축사만 30분이나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청소년 축제인데 왜 어른들의 축사가 30분이지?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고 애들이 다 집에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또 보은군에서 청소년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예산 또한 집행이 돼가지고 좀 풍족하게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세정 패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 패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기획하는 활동들과 또 앞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하고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공통적인 이야기는 역시나 청소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요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고 우리 어울림 마당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혹시 이 얘기는 못했는데 꼭 저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네,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결국은 주체는 청소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예산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고민하도록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은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단어로 저는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비롯해서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소년 활동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정일 위원님 또 세 분의 우리 청소년 패널 모시고 함께 청소년 토크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믿을게요. 청소년 믿을게요. 의원님 믿으실 거죠? 네네, 적극적으로 100%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는 밝습니다. 밝습니다.